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8번째 페이지.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하나만 더 되뇌이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셨던 냄새과학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지난주 첫 번째 방송이 나고 나서 이제 댓글로도 이제 코 이모지를 잔뜩 달아주셔서 2탄을 염원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봄이 찾아왔으니까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이제 뭐 계절이 바뀌니까 봄 냄새가 난다, 봄 내음이 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봄 내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계절별로 혹은 뭐 날씨별로 그 특유의 냄새가 정말 있는 겁니까, 작가님? 특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냄새를 맡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거에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들 사이에 많이 좀 퍼져 있는 편이죠.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나는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약간 뭐랄까요? 흙이 젖는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먼지가 튀는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흙냄새 비슷한, 먼지 냄새 비슷한, 약간 뭔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게 젖을 때 나는 냄새 비슷한 뭐 그런 냄새 하나면 혹시 뭐 떠오르는 냄새 없으십니까? 네, 떠오르는 건 있는데 그게 남들이 말하는 그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 같은 것일 예, 겁니다. 예. 그런 묘한 냄새가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냄새냐? 그게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요? 뭐죠?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의 냄새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 흙냄새나 비냄새나 물냄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순수한 물이나 아니면 뭐 흙의 가장 뭐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모래, 돌가루 뭐 이런 거에서는 아무리 그거를 냄새를 맡아보려고 해도 지오스민이라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 내릴 때 나는 흙 젖는 냄새, 먼지 피어오르는 냄새 같은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이 있을 때만 그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공기 중에 그 지오스민이 많이 떠다니게 돼가지고 그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지오스민이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지오스민이 전혀 없는 곳에 비만 많이 온다고 해서 저절로 지오스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지오스민이 좀 깔려 있는 그런 곳에서 비가 내리면 지오스민이 이제 많이 퍼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가 내리는 냄새구나. 이게 공기 중 이게 먼지나 흙이 젖어드는 냄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오스민이라는 게 도대체 애초에 어디서 생겨가지고 왜 땅에 깔려 있느냐?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세균들이 살면서 뿜어내는 물질입니다. 또 세균이구나. 주로 이제 세균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이제 방선균이라고 부르는 류의 약간 곰팡이 비슷한 곰팡이류 중에도 지오스민 좀 뿜어내는 것들이 있고요. 세균 중에서도 곰팡이 비슷하게 생활하는 방선균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의 세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세균들이 주로 살면서 생활하는 도중에 약간 심심풀이 삼아 몸에 심심풀이 삼아는 아니겠죠. 걔네들이 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몸에서 지오스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균들이 흔히 흙 속에 흔히 널려 있는 세균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흙 속에서 이렇게 잘 그러니까 약간 비옥한 땅에만 그러니까 아주 안 비옥하더라도 적어도 한때 비옥할 뻔한 적이 있는 그런 땅에서만 이게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 방선균이라고 하는 이 세균 무리들이 흙 속에 땅 속에 많이 살고 있으면 얘네들이 살면서 또 살고 나서 죽은 상태에서도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많이 품고 있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빗방울이 이 흙 속에 스며들면서 이 지오스민을 좀 튕겨내는 거죠.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냄새가 사람의 코에 닿아가지고 이게 흙 냄새가 난다. 먼지가 냄새가 난다. 비 오는 것 같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곰팡이 냄새네, 그러면. 그렇죠. 일종의 곰팡이 냄새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세균 냄새인데 그거를 우리가 흙냄새, 비냄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사람이 이 냄새에 극히 민감합니다. 그래요? 이 냄새에 약간 왜 이게 이렇게 민감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 올 때 그 흙이 젖을 때 나는 그 냄새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냄새를 그럼 무슨 냄새 대충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맡아본 냄새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를 그 정도로 사람이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오스민의 양이 아주 조금입니다. 민감하구나. 그러니까 이 방선균이라는 게 뭐 이렇게 흙 퍼봤을 때 방선균 많다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좀 많이 있을 때는 약간 곰팡이처럼 이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경우는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혹시 방선균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막 눈에 엄청나게 막 덩어리져서 이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걔네가 조금 뿜어내는 지오스민이라는 게
흙 속에 그렇게까지 막 많을 리도 없잖아요. 흙 속에 있는 뭐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산화규소 성분 같은 그런 원래 모래나 돌 속에 있던 성분에 비하면 지오스민이라는 게 그렇게 안에 많이 들어있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비가 와가지고 그게 좀 튀어 올라가지고 공기 중에 퍼진다고 한들 네. 지오스민 뭐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예, 네. 길 가다가 지오스민 맞네. 눈에 보인 적도 처음 없잖아요. 들어봤어요, 저는 오늘. 예.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양의 지오스민만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도 사람의 코는 이상하게 그걸 잘 감지합니다.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유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예, 여러 그래요? 추측과 상상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오스민을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좋냐면 네. 물 속에 있는 무슨 이런 뭐 어떤 기사에서는 이거를 그런 상어 같은 물고기들이 피냄새 맡는 거하고 비유를 했던데 물속에 사는 그런 동물들이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가려면 피를 흘리고 있는 동물들이 흘리는 피냄새를 맡아가지고 멀리서부터 아주 약간의 피냄새만 풍겨도 뭐 생선들이 몰려든다. 그 정도라고. 그래서 피 흘리는 무슨 그 뭐 어떤 뭐 그런 동물 죽어가는 뭐 물고기 이런 게 바다에 있으면 그런 걸 좋아하는 뭐 갈치나 상어 이런 게 멀리서도 알고 뭐 몰려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오스민도 우리 생존이랑 좀 연결되는 거 아니야? 물 속에서 퍼져나가는 피냄새를 생선들이 맡을 수 있는 그 능력보다 사람이 지오스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강합니다. 아, 정말요? 네, 훨씬 민감합니다. 네, 지오스민이 그거보다 훨씬 조그만 양밖에 안 피어오르는데도 비냄새가 난다. 사람은 느낄 수가 있을 정도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한 능력을 사람이 왜 갖고 있나. 아직 미스터리라. 그건 사실 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궁금하다.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완전 딴 동물이 기분이 좋아지나? 물 속에 있는 생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은 진짜 총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런 만살 쓸데없는 냄새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맡느냐. 딴 거는 다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요? 무슨 뭐 사람이 뭐 흙 속에 지오스민이 예를 들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방성균이라는 이 세균이 너무나 위험한 세균이라 가지고 이 근처에도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방성균 기미만 보여도 그 냄새를 싫어해서 도망간다라고 하면 뭐 그거에 되게 민감한 게 좀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방성균이 사람이 천적이다 이러면 좀 말 되겠죠. 근데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잖아. 그 냄새 사람들 좋아해. 그건 아니면 방성균 뭐 그 정도 있다고 해서 인생에 뭐 아무런 해도 안 끼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수께끼입니다. 사실은 이거에 인간이 도대체 왜 이래?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상상, 추측, 뭐 이야기 꾸며내기, 썰의 영역에서 뭐라고 짐작을 하냐면 재밌겠다.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거하고는 좀 딴 방향의 설명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라는 동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퍼져 나왔느냐, 세계에 퍼졌느냐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그 뭐 미생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람이란 이 종족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족이 원래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 그쪽이기도 하고 뭐 그쪽에도 설은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세계로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남아프리카 쪽에도 약간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약간 동아프리카 쪽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쪽도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전체적으로 옛날에 거기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아주 그분이 약간 종갓집이죠. 제일 좀 큰 어른, 큰 어르신, 시조 큰 할아버지께서, 큰 할머니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초창기에서는 거기서 많이 사셨겠죠, 그죠? 뭐하러 뭐 아시아, 유럽으로 멀리 그렇게 퍼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초창기에 거기서 많이 사시다가 우리 좀 딴 데로도 좀 이사해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퍼진 종족이 온 세상에 있는 지금 인류인 거거든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썰을 푼 거예요. 그 아프리카 동부 지역 혹은 남부 지역 이런 쪽 지역에서는 분명히 물이 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다. 지금도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넘겨짚으면 좀 너무 약간 이야기 맞추기 위해서 무리수 두는 건데 지금도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 이런 지역에는 가뭄이 들고 물이 귀해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뭐 지금하고는 사실은 기후가 달랐을 시절이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무리수인데 근데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되게 고생한 그런
종족이 우리의 조상이었을 텐데 네. 그 중에 몇몇 자손은 네. 귀신같이 비 오면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뭐 비만 살짝 올 기미만 보면 야 빨리 빗물 받을 수 있는 거 다 꺼내. 조개 껍데기가 됐든 그 코끼리들처럼 뭐 항아리가 됐든 예. 빗물 받을 수 있는 거 뭐 웅덩이도 막 파고 빗물 받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비가 싹 내리면 거기에 이제 물이 다 저장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서 그 가뭄을 이겨낸 종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능력이 없었던 종족들은 가뭄을 못 이겨내고 다 멸종되고 사라지고 말았겠죠. 그럼 그 살아남은 종족들이 후손을 퍼뜨린 게 우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럴싸한 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생기는 냄새, 정확하게 말하면 비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 해변에서 뭐 비 내린다고 해가지고 모래판에서 이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 내릴 때 간접적으로 방성균이 한번 이렇게 튕겨주는 냄새를 지독하게 잘 맡게 되었다. 라는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심지어 토양도 비옥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요. 네.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방성균은 그렇게 사실 방성균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방성균류가 뿜어내는 물질 중에 디오스민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약으로 쓸 수 있는 물질들이 꽤 많을 거다라고 해서 뭐 결핵 관한 치료약 뭐 이런 것도 스트랩토미세스 같은 이런 땅 속에 사는 세균 연구하다가 그 세균들이 뿜어내는 물질로부터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방성균류의 이런 세균들이 뿜어내는 흙 속에서 뿜어내는 물질 중에 약이 될 만한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많기도 한데 그래요. 방성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이라도 사실은 방성균과 우리 인류는 만약에 그 썰이 맞다면 약간 이렇게 공생 비슷한 사람이 기생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관계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도 모르고 있지만 땅 속에 퍼져서 살고 있는 이 방성균들이 비가 오면 사람들에게 야 비 왔다. 너희들 물 많아야 살 수 있지. 너희들 물 없으면 큰일 나지. 야, 비 온 거 좀 알아채봐라. 지오스민 내가 뿌려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약간 비가 오면 알려주는 어떤 전령사, 하수꾼 역할을 땅속에 있는 방성균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가 올 때의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이런 그 계절 날씨와 관련된 냄새 중에 또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야 오늘도 이거 대본대로 가기 쉽지 않을까? 1-2가 있었구나. 가나 이거. 1번 답만 좀 길게 합시다. 첫 번째 질문 답만 좀 길게 합시다.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흔히 계절에 따라서 많이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있지? 벌초라든가 아니면 예초 작업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풀을 자를 때 나는 냄새라는 거 어떤 냄새인지 아시겠어요? 풀을 자를 때 나는 냄새. 풀 지금 우리 정치자님들 시청자님들께서도 떠오르는 냄새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풀 많이 자르면 풀 자를 때 나는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풀 냄새.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풀 자를 때 나는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분 많이 잘랐던 것 같아요. 풀 자를 때 나는 냄새라는 게 있어요. 한번 잘라보세요. 풀 좀 많이. 한번 풀 자르면 안 되려나? 풀 좀 잘라도 되는 곳에 가가지고 많이 한번 잘라보세요. 싱싱한 생생한 풀을 팍팍 자르면 약간 뭔가 시퍼런 냄새라고 할까요? 시퍼런 냄새? 풀 잘리는 냄새가 팍팍 납니다. 피 냄새 비슷한가? 피 냄새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다른가? 약간 쇠 냄새하고 조금 달라요. 오케이. 이 냄새를 많이 맡으면 약간 몸에 풀물이 들 것 같은 초록색 풀물이 들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이상한 그런 풀 자를 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경험자 에디터는 풀 비린내라고 표현하네요. 풀 비린내 뭐 약간 그런 약간 비린 냄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공원 가면 나는 냄새. 공원 가면 나는 냄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절 냄새인 거죠. 풀이 이렇게 많이 돋아날 때 날 수가 있는 냄새고 풀 자를 때 특히 팍팍 나는 냄새거든요.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이루는 물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질인데 그래서 그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흔히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물질을 GLV라고 합니다. 이런 거 적어놓지 마세요. 이런 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걔는 전문 용어, 전문 용어를 위한 전문 용어인데요. GLV가 뭐의 약자냐면 그린 리프 볼라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초록색 잎에서 나오는 냄새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풀냄새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걸 괜히 약자로 만들라고 GLV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되게 이게. 있어 보이네. 참 뭐 플레음이다. 그냥 알 필요 없는 좀 약간 단어 같은 거죠. 무슨 영화관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짧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그거를 지칭할 말은 필요하니까 GLV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이 GLV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헥사날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물질은 아니에요. 막 탄소 한 뭐 6개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산소도 좀 붙어 있고 수소도 붙어 있고 한 뭐 좀 단순하게 생긴 그런 물질인데 사람도 그 냄새를 잘 맡을 수가 있거니와
궁금하잖아요. 왜 도대체 풀을 자르면 이 헥사날이라는 이런 물질이 막 분비가 되느냐. 풀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물질 아니거든요. 헥사날이라는 물질을 풀이 잘릴 때, 그리고 풀이 뭐 생활하다가 조금씩 분비하고 풀이 잘리거나 밟힐 때, 이럴 때 조금씩 이제 분비를 하기 때문에 네. 헥사날이라는 이 물질이 날라오면 사람의 코에 닿으면 그거를 사람의 코에 있는 후각 세포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풀 냄새가 난다, 봄내음이 난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애초에 헥사날 한 가지 물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 많이 있는데. 헥사날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 콩나물 비린내에 헥사날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콩나물 비린내는 뭔지 좀 아시나요? 좀 알 것 같아요. 콩비린내. 네. 콩비린내하고 콩나물 비린내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요리 같은 거 별로 안 하시죠? 많이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좀 후각이 둔감한 것 같아요. 예. 헥사날 같은 물질을 비롯해가지고 이 GLV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풀 자를 때 많이 나는데 이게 왜 나느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들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이유, 까닭. 그건 뭐냐면 이게 퍼져나가면 한 식물에서 이 GLV, 헥사날 같은 물질이 퍼져나가면 옆에 있는 식물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 옆에 있는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GLV가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대부분의 풀이 뭐 이런 정도의 기능까지는 안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동물이 접근해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면 뭐 독을 분비하는 그런 식물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평소에도 독을 조금 분비는 하겠죠. 독 있는 식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헥사날 같은 물질이 닿으면 이 식물은 독을 더 듬뿍 많이 급하게 빠르게 분비하는 그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헥사날이라는 이거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뭔가가 와가지고 지금 풀을 자르고 있다. 우리 긴장해라. 공습 경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풀이 꺾일 때, 잘릴 때 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풀이 내는 비명 소리 같은 거죠, 약간. 단말마의 어떤. 동물이라면 뭐 이렇게 죽으면서 뭐 꽥 뭐 이러면서 죽으면 옆에 있는 동물들이 그 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막 도망치거나 할 텐데 식물들은 소리를 못 내니까 죽어가면서 이 헥사날 같은 GLV를 내뿜으면 그게 옆에 있는 식물에 닿아가지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쟤는 왜 이렇게 비명 소리를 내지? 왜 이런 냄새를 방출하지? 이거 무시무시한 상황인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봐. 긴장하자. 독이라도 내뿜자.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GLV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는 쪽으로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왔는데 혹시 피톤치드랑 같은 거냐고 하네요. 피톤치드하고 뭐 식물에게 어떤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식물이 동물에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GLV는 조금 다릅니다. GLV는 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죽으면서 경고의 목적으로 신호 전달을 위해서 내는 좀 그런 쪽이고요. 느낌이 다르다. 피톤치드는 그것보다는 피톤치드 중에서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피톤치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피톤치드 자체가 공격자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자에게 약간 방어를 하기 위한 이거나 먹어라 피톤치드 이런 식으로 식물이 던지는 게 약간 스컹크 방귀 같은 약간 피톤치드거든요. 근데 GLV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신호 전달의 목적, 소리 경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이걸 뭐 비명 소리라고 하지만 좀 딱히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근데 이타적이다. 흔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명 소리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싱그러운 풀내음이라고 하는 거, 자연의 냄새라고 하는 거, 봄이 온 냄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봄이 와가지고 싸돌아다니는 여러 동물들에게 짓밟히는 식물들이 내고 있는 비명의 소리. 봄내음일 수도 있죠. 사람이 자연을 파괴한다 뭐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벌레도 식물 뜯어먹고 뭐 수많은 작은 동물들도 다 봄 되면 다 깨어나고 식물도 다 뜯어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봄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굳이 비명 소리라고 비유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으스스하게 들리기도 하고 좀 비극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뭐 좀 더 참신한 좋은 비유법 있으시면 댓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거 설명할 때 더 아름다운 비유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봄내음 맡으면 저 이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좋은 비유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작가님. 왜 어떤 냄새는 우리 코가 맡았을 때 좋은 냄새고, 왜 어떤 냄새는 정말 피하고 싶은 나쁜 냄새로 다가오는지, 이게 어떤 차이에서 생기는 건가요? 일단 나쁜 냄새를 설명하기가 좀 더 쉽고요. 나쁜 냄새가 아닌 게 약간 경험과 기억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좋은 냄새로 느껴지는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설명하기 쉽죠. 발냄새 나쁜 냄새죠. 그렇죠. 발냄새 같은 거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요?
일단 나쁜 냄새 중에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냄새라는 거는 그 어떤 물질이 직접 코에 닿아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게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났다는 거는 그 물질이 내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 콧속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죠? 이미 좀 먹었을 수 있어. 이미 좀 들이마셨다는 뜻이야. 그게 감지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화학 반응이 지나치게 빠르고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면 몸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몸에 좋은 화학 반응이라도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면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에 체온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줘야지 사람은 살 수가 있는데 야 이건 인생 사는데 꼭 필요한 화학 반응이야. 좀 많이 일으켜라 하면 막 열나는 거죠. 들어눕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 꼭 필요한 화학 반응이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면 곤란한데 무턱대고 아무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면 뭔가 안 좋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제일 뭐 대표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무슨 뭐 염소 같은 거 이런 거. 염소 기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기 뭐 수영장의 소독 냄새가 염소 기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염소 기체 그 자체를 진짜로 그 맡아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근데 하면 그 수영장 냄새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영장 냄새에 뭐 일부 조금 섞여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수영장 냄새는 염소 기체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생긴 다른 물질 냄새가 조금 더 강하게 섞여 있고요. 순수한 염소 기체 그 자체를 맡아보면 뭔가 매캐한 막 그런 진짜 죽을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맡으면 안 됩니다. 네, 맡으시면 안 돼요. 진짜 막 무슨 독가스 냄새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막 정말 코가 헐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맡으셨네요, 그걸. 그런 거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사고. 또 연구도 하고 하시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고. 그런 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들은 어쨌거나 냄새를 강하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몸에 안 좋아요, 일단. 뭐 코에 후각세포를 아무거나 막 뭐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알려주는 거야 필사적으로. 그런 거는 위험한 거예요. 나쁜 냄새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후각세포들이 막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 강하게 나쁜 냄새로 느껴지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황화수소라든가 아니면 암모니아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이 화학 반응 잘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불 붙이면 막 타는 물질이거든요. 아주 잘 탈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거. 잘못하면 막 폭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캐한 냄새도 충분히 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인데 그거에다가 추가로 이 황화수소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이런 성분은 단순히 뭔가 강한 그런 매캐함을 준다를 넘어서서 독특한 느낌을 사람의 코에다가 심어줘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냄새라고 하면 화장실 냄새 약간 이런 느낌. 황화수소라고 하면 계란 썩는 냄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계란 썩는 냄새가 황화수소 냄새가 아니라 황화수소가 계란을 썩을 때 많이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특유의 아주 사람이 딱 싫어하는 그런 냄새가 나요. 홍어 냄새. 그런 홍어 냄새 같은 게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딱 불쾌감을 느끼는 냄새로 느껴져요. 하필이면. 강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거의 주류 주장이라고 할 만한 주장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주로 어떠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법한 물질이 썩었을 때 이런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계란 썩고 달걀 썩고 암모니아라든가 뭐 이런 황화수소 같은 거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 법했던 물질인데 그게 파괴되면 이런 물질이 잘 생깁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 재료가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수소로 돼 있거든요. 수소는 뭐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흔한 물질이니까 뭐 심심하면 갖다 붙는 거예요. 질소는 어디에서 오느냐? 단백질이 질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썩다 보면 암모니아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황화수소도 황할 때 기억나시나요? 뭐 특별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 모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황성분들끼리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줘야지만 단백질 모양이 잘 잡히는 경우가 있다. 뭐 호르몬 중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랑의 호르몬, 황이 어쩌고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황도 그런 식으로 어떤 동물이나 식물 속에 단백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게 분해가 되면 우주에서 제일 흔한 물질인 수소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황화수소가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거는 동물이나 식물의 몸이잖아요. 사람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음식 딱 있어. 이건 먹음직스러운데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눈으로는 감지 못하지만 좀 썩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분해되면서 피어오르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조금만 넘어와도 코에 닿아가지고 강한 불쾌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홍어도 그걸 삭혔기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홍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잡으면 거의 좋은 지적해 주시는 잡으면 홍어는 그 즉시 거의 암모니아가 그래요? 발생되는 특이하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도 안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구분하게 해주기 위해서 먹고 탈나지 말라고. 불쾌한 냄새를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불쾌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있는데 얘네들도 화학 반응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근데 더 심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레벨 더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생선들은 생선 비린내라는 냄새를 내잖아요. 이게 생선 비린내도 여러 가지 냄새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냄새인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트라이메틸아민 TMA라고 하는 TMI가 아니고 TMA라고 하는 트라이메틸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생선 비린내의 주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TM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요? TMA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염소처럼 무슨 독가스로 사용될 수 있다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족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생선 비린내도 약간 있어야지 해물 맛이 좀 돌고 이런 건 있기는 한데 많이 나면 되게 싫잖아요. 거부감 느껴질 만한 냄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냄새가 왜 사람이 코가 이렇게 잘 느끼느냐? 이거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자극할 기본적인 이유도 없는데 사람 자체가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잡은 그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는 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물 속에 수많은 다른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선을 그대로 건져 올리면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목숨을 잃은 생선 위에서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미생물들이 TMA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닷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온갖 이상한 물질을 이미 만들어냈을 수 있다. 그중에는 너 먹고 탈날 수 있을 만한 물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거의 신호로 우리 코가 잘 느끼는 게 날로 먹지 마. TMA거든요. 그렇죠. 날로 먹지 마. 조금만 오래됐어도 먹지 마라. 라는 경고의 의미로 바다에 있는 생선을 잡았을 때 거기에 붙어있는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내뿜어내는 냄새는 좀 더 민감하게 불쾌감을 잘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더 좀 극심하게 느낀다고 할 만한 물질 중에는 뭐 있죠? 인돌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인돌. 이거 이제 화장실에서 나는 구린내 이런 거거든요. 동냄새 아닌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돌 같은 건 그렇게 사실 해로울 거 없는 물질이에요. 딱히 별로 그렇게 염소 이런 거 원소할 때 말씀하셨는데 질소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염소 기체 이런 거에 비하면 인돌은 아주 순한 물질이에요. 인돌 같은 게 약간 꽃향기 같은 데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맞다. 그런데 이 인돌 같은 경우에 사람의 코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주 조금만 있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더러운 냄새?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인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사람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오염된 물질에 그런 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더러운 거 묻었다라고 하면 자연 속에서 뭔가 더러운 게 묻었을 때는 뭔가 이런 인돌과 같은 성분이 인돌 이런 게 그 동물의 장 속에서 있는 세균들이 좀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묻어 있다라는 걸 뭔가 좀 더럽다라는 뜻이잖아요. 화장실 근처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코가 감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로 해롭지 않은 물질인데도 강한 불쾌감을 느끼도록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청결하고 안전한 거를 찾기 위해서 사람의 코가 이런 식으로 발달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막 동물 배설물 뭣도 모르고 막 주워 먹으려다 탈난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옛날이면 이제 사람도 아니었을 시절이겠죠. 쥐나 이 정도만 해도 그 정도 냄새는 이제 맞기 때문에. 그렇긴 하다. 근데 어느 단계에선가 그게 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쥐 같은 동물은 오히려 인생 그렇게 길게 살지 않기 때문에 쥐생이라고 서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게 살지 않기 때문에 좀 더러워도 하여튼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더러움에 대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쓰레기 구덩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피하지 않습니다. 길게 볼 인생이 아니에요. 쥐 같은 경우에는 그까짓 거 좀 먹어보지 쥐들의 삶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쥐들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하고 느낀 게 좀 다른데 사람이 이제 오래 사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람의 먼 영장류 원숭이하고 비슷한 동물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나무 위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신선한 과일을 따먹고 이런 거에 적응된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데 우린 가지 말자. 나무 위에서 가을이나 따먹자.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야. 이쪽으로 이제 좀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청결함을 느끼는 그거에 맞도록 이제 코가 그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 이것도 이제 곽무물 곽재식에 무엇드시는 물어보세요에서 어떤 분께서 제일 위험한 물질은 무엇인가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반물질. 아니야 반물질은 제일 비싼 물질 할 때 나왔던 거예요. 반물질도 위험하긴 해. 근데 이제 그때 위험한 물질 그때 위험한 물질 이야기할 때 네.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반물질 끌어와서 설명해드리면 반물질 건드리면 폭발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거든요. 근데 반물질은 일상생활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출될 기회, 익스포저의 기회가 작다라고 해가지고 해저드 유해성은 크지만 위해성, 리스크는 작다라고 보거든요. 반물질 우리 접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접할 일이 많은 물질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라고 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일산화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연탄가스에 중독됐을 때 뭐 장작불 같은 거 캠프에서 잘못 피우다가 그게 뭐 밀폐된 차 안이나 자동차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너무 밀폐된 곳에서 자동차 운전 장시간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목숨 조금만 들이마셔도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화학 반응도 잘하는 물질이에요.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런 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보면 만들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야야 일산화탄소랑 반응했다. 일산화탄소 여기 많네. 환기 좀 시키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코가 이걸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일산화탄소를. 화학 반응도 잘 일으키는데. 느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염소나 그 정도만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뭐 인돌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화학 반응 잘 일으키거든요. 근데 일산화탄소를 사람의 코가 전혀 못 느껴요.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야기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썰입니다. 약간 상상이 많이 가미된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어떨 때 많이 생깁니까? 일산화탄소는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더러운 게 많이 모여 있다고 뭐가 썩는다고 일산화탄소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어떨 때 많이 생기나요? 아까 방금도 좀 말씀드렸죠.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뭐 할 때 많이 생기죠? 불 피울 때. 불 피울 때 많이 생겨요. 일산화탄소는 불을 피워야 많이 생겨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불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불이라는 거는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아니면 뭐 네안데르탈인 뭐 하여튼 뭐 그 정도가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기술로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주 최근에 등장한 거라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코가 일산화탄소를 탐지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좀 안 지난 거예요. 불의 발명도 최근이구나. 그런 거죠. 아주 최근인 거죠. 그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계속 그냥 야생으로 막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막 다 전멸하고 일산화탄소 잘 느끼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가지고 대를 이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진화의 자연 선택이 되면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일산화탄소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종족만 살아남아가지고 사람의 코도 일산화탄소를 감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되게 옛날부터 야, 불 피울 때는 환기해야 돼. 이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산화탄소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이걸 의식적으로 주의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굳이 그렇게 속가냄을 우리가 안 당하고도 이 문명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서로 간에 지식을 전파해주면서 불 피울 때는 환기 조심해라.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자연적으로 개발시키고 있지 않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말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냄새의 약간 사각지대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의외로 찾아보면 꽤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특히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가 개발해낸 물질들은 대부분 뭐 이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접해보지 않은 물질인데 사실은 화학 반응을 아주 치명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는 냄새 못 느낄 수 있는 거 꽤 있겠죠. 이런 거 뭐 독약으로 막 개발하고 무기로 개발하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 정말 냄새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는 냄새. 시간이 얼추 다 됐어요. 벌써요. 어떡하지? 벌써요. 오랜만이다. 하나 정도 뭐 원하시는 질문으로 우리 뭐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이거 뭐 뭐 해볼까요? 냄새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좀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냄새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뭐 좋은 뭐 향수 같은 거 우리가 맡으면 기분 좋아지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직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좀 탐구가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료된 답이라고 너무 속단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그 한도 내에서만 살펴보면 우리가 냄새를 맡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대체로 그냥 그 냄새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딱히 무슨 뭐 어떤 더 복잡한 뭐 그런 이유가 별로 있는 경우는
있기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많이 살펴진 거는 소수고 뭐 이런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중에 상당수는 다는 아니겠지만 네. 상당수는 그냥 내가 평소에 그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다? 그냥 맡으면 좀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예. 다는 아니지만. 네네네. 근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짜로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줄 만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연구가 돼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2016년에 우리나라의 연구진이 요거 발견을 해내가지고 발표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네. 알파피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향기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알파피넨을 많이 구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이거 솔향이다, 소나무 냄새다라는 냄새로 훅 느껴지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 솔방울 음료 냄새. 그렇죠. 예. 실제 소나무 향기는 이거하고 다른 물질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알파피넨이 그 소나무 향기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알파피넨 냄새만 맡아도 소나무 향기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냄새를 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뭐 이렇게 기분이 상쾌하다. 시원해요. 피톤치드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피톤치드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파피넨이 닿으면 좀 이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생물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톤치드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 살충제처럼 주변에 뿌리는 게 피톤치드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좋은 뜻으로 그걸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알파피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인데 2016년에 알파피넨을 맡으면 정말로 우리의 어떤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까를 따져보다가 뭘 찾아냈냐면 일단 약간 단순한 실험부터 먼저 한 거예요. 알파피넨을 사람한테 막 맞게 해보자.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단순한 기분의 차이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신체 반응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얻어낸 결과가 알파피넨 맡은 사람들이 잠을 좀 잘 자더라.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는 좀 이렇게 고요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잠을 아무래도 깊게 잘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뭔가 진짜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긍정적인 반응.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연구를 해가지고 도대체 알파피넨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잠을 잘 자게 할까를 연구를 해낸 결과 어떤 결과인 것 같다라는 좀 방증을 많이 찾아냈냐면 이거를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호르몬이라는 분류에는 좀 안 들어가는 건데 대충 이야기할 때는 그냥 호르몬 중에 하나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쉽게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호르몬 중에 가바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가바? GAB의 약자예요. 이것도 뭐 GAB의 가바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뭐 좀 너무 아재 같은 거라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 잘 기억이 돼요. 그런 분 뭐 술을 마시면 사람이 좀 술에 취하면 약간 막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둔해지고 졸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에틸알코올이 사람의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에틸알코올이 원래는 이 가바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될 곳에 알코올 성분이 에탄올 성분이 에틸알코올 성분이 지가 대신 들어가 가지고 가바 호르몬 비슷한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야 가바 호르몬 돈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면 그래 이거는 내 몸이 이렇게 좀 처지고 사람이 좀 졸리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가바 호르몬이 나오면 내가 해야 될 반응이지라고 사람의 몸은 동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때 이럴 때 가바 호르몬이 전형적으로 살짝 이렇게 나와주면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이렇게 좋을 텐데 술을 마시면 가바 호르몬이 나오지도 않는데 에틸알코올이 지가 가바 호르몬처럼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속는구나. 그래서 에틸알코올을 먹으면 약간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면 그렇게 취할 단계에 이르면 이제 가봐. 라고 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가바 호르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는 잘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술 취하게 만드는 듯한 이런 게 가바 호르몬의 역할이다. 오케이. 라고 하면 진짜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되게 세기 때문에 가바 호르몬이 닿아야 될 자리를 술 특히 많이 마시면 막 때립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슬픔도 잊어지고 뭐 그리움도 잊혀지고 뭐 이렇게 되는 반면에 잘못하면 그 가바 호르몬 닿는 부분이 막 삭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에틸알코올이 없는데도 괜히 가바 호르몬이 막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뇌나 이런 게 전혀 뭐 잠들어야 될 상황이나 무슨 둔해져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뭔가 잠들고 있다 둔해지고 있다 같은 그런 이상한 상태가 가게 되면 이제 알코올 중독에 좀 이제 중증으로 가고 있는 단계죠. 그런 상태가 되면 막 진짜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환각도 막 보이고. 그래서 뭐 술 취하면 헛것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뭐 알코올 중독성 선망 이런 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바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알파피넨 소나무 향기 같은 경우에 이 가바가 작용할 때와 같은 역할을 알파피넨이 살짝 조금 약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하게? 아주 약하게. 기분 좋을 정도로만.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술 취하듯이 그렇지만 술 취할 정도로 그렇게 세지는 않게 좋은 거네. 살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2016년에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류의 성분들이 만약에 코 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거라면 그리고 그 성분이 알파피넨처럼 마침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도 갖고 있다면 어떤 냄새를 맡으면 뭐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된다, 어떤 몸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여지는 열려 있죠. 아직. 그런 냄새를 열심히 찾고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는 지금까지 이제 주로 그냥 나는 이 냄새 맡으면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라는 것 중에 상당수는 그냥 내가 그 냄새를 그냥 좋아하기 때문인 게 또 많아요. 그래요? 특별히 진짜 몸에 들어와서 무슨 작용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아직은 많다. 그래서 연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냄새와 후각에 대한 이야기 2탄. 코가 벌름벌름해지는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곽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